팔자인 것 같아요. 팔자요? 아니, 법률 상담을 해주신 전문가 입에서 팔자란 얘기는 참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아, 예, 운명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 소장님하고 우리 무료 법률 상담소에 연락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얼마나 그 유리한지, 내가 얼마나 불리한지, 네.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 삶에 처하신 분들께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 무료로 다른 분들의 법률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업이라고 하시면 도대체 소장님은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제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고요. 예. 현장에서도 일을 좀 많이 했고, 네. 뭐 편의점 알바도 했고, 또 제가 또 그 돈이 되는 노동법이나 뭐 헌법 이야기 이런 강의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책도 출판한 것도 좀 있고요. 아하. 무료 법률 사무소에서는 무료로 봉사만 하시고 생계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나 강의나 하여간 돈 되는 건 뭐든지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자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께서 이제 그 체불 임금 때문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2018년 그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는데 그분께서 5년 동안 3,890원을 받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노무사나 또는 뭐 다른 국선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4-5군데 이렇게 다 다니셨더라고요. 네. 근데 다녔는데 그분들이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머니께서 처하신 그 지금 상황, 보통 이제 체불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조사를 거치잖아요. 네네. 고소고발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쪽 노동부 직원이나 아니면 노무사나 뭐 그 국선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믿음이 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여튼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좀 유리하실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 이렇게 보전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전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김밥 3줄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밥 3줄이요? 제가 평생 먹어본 김밥 중에 가장 감사한 김밥이었어요. 아하. 자, 상당히 그 보람을 크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네. 반면에 혹시 아주 마음이 아팠던 사건도 있나요? 해결이 안 돼서? 작년쯤에 아마 그 70대 노부부께서 한번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한 4-5개를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일구셨는데 그걸 대기업에 강탈을 당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그 금액이 한 40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억울한 분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오시면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은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가장 이게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절반이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의 많은 분들이 노동법을 우습게 합니다. 노동법. 왜냐하면 임금 체불을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하. 재수 없이 걸려도 그때 가서 그냥 합의해서 돈 주면 처벌 안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 동일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보다 임금 체불이 10배나 더 많죠. 대한민국. 임금 체불이 너무 많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많은 분께서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웃사촌 무료 법률 상담소 전옥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일본 등지에서는 이른바 현수식 모노레일을 훌륭한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었던 한 후보가 천안 동부권에도 이른바 독립군 열차로 명명한 모노레일을 건설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옥균 이웃사촌 무료 법률 상담소장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결되는 현수식 모노레일을 통해 천안 동부권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이색 주장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현수식 모노레일을 이른바 독립군 열차로 명명해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 동부권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소장이 주장하고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은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선로 부지 확보가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고 도로 확장이 어려운 구도심, 즉 동부권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이며 놀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천안에는 지역 불이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부권의 수도권 전체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구도심에 지하철을 놓는 것은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트램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현수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전철을 독립군 전철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는 천안 동부에는 항일 독립혁명의 관광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잘만 활용하면 앞으로 동부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획이죠. 지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선전하며 이름을 알린 전옥균 소장의 이색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